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었던 것 중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를 얘기해 보라고 하면은 뭐 우리말로는 완비성 공리라고 부르는 건데 뭐 영어로는 뭐 컴플리니스 프로퍼티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뭐 공리로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거를 뭐 증명이 가능한 어떤 성질로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이거 관련된 거는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만날 테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정리해서 얘기해 주는 거는 어떤 수열이 언제 수렴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수열 같은 거를 다룰 때 언제 수렴하는지 이게 제일 궁금한 내용인데, 언제 어떤 수열이 어떤 성질을 만족할 때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유계이고 어떤 바운디드라고 하는 어떤 유계이고, 이게 단조 뭐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고, 유계이면은 이러한 수열은 수렴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번 주에 했던 내용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고, 또 한 가지 그때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 수렴한다고 해서 꼭 유계이고 유계이면서 뭐 단조라는 거는 아니었죠, 그렇죠? 꼭 수렴하는 수열들이 다 증가하거나 감소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얘가 어디론가 이렇게 수렴해 나가는데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수렴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수렴하는 수열은 항상 우리가 유계라는 거를 보일 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뭐 과제로 내든가 아니면은 뭐 진도 나가다가 나오면은 그때 또 다시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2장에 있는 내용을 할 텐데, 첫 번째로 2.1에 나와 있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부등식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그 책 관련해서는 혹시 그 책을 사신 분 있으신가요? 아마 책 그 사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텐데, 이제 그러면은 다른 방법으로는 PDF 파일을 찾을 수가 있는데, 혹시 다 찾으셨나요? PDF 파일? 그래도 책은 있어야 되기는 하는데, 책 혹시 PDF 파일 잘 구하실 줄 아시나요? 네, 그럼 제가 일단 수업 끝날 때쯤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어쨌든 파일을 이렇게 불법 PDF 파일을 제가 막 나눠드리고 그러면 안 되니까, 어떻게 다 다운 받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고 똑같이 따라하면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뭐 제가 얘기했다고 하지는 마시고 다 PDF 파일 같은 거는 잘 구해야 돼요. 책 같은 거는. 네. 네. 어쨌든 책은 뭐 PDF 파일로라도 가지고 있으면은, 제가 뭐 과제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뭐 여기다 이렇게 자료라고 해서 만들긴 하는데, 대부분 책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적은 것들이고 몇 가지 내용들은 빼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따로 공부하실 때는 책이 어쨌든 있어야 도움이 많이 되니까 책 PDF 파일은 그렇게 꼭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2.1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부등식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뭐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어서 2.1절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뭐 더 얘기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2절에서는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해석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아마 여러분들이 미적분학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좀 부등식을 사용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뭐 누구는 해석학은 뭐 부등식의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다양한 부등식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등식을 잘 활용하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용어들을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C라는 숫자를 에스티메이트를 하고 싶을 때, 뭐 만약에 뭐 이런 부등식을 만족한다, 어떤 C라는 숫자를 우리가 대충 어느 정도로 추정을 좀 하고 싶은데 얘가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C는 대문자 K보다 크고 대문자 M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K를 어떤 C의 로어 에스티메이트라고 부르고, 얘보다 큰 거는 어퍼 에스티메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로어 에스티메이트, 어퍼 에스티메이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보통은 로어 바운드랑 어퍼 바운드라고 많이 부릅니다. 뭐 어쨌든 용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니까 로어 바운드랑 어퍼 바운드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C의 로어 바운드랑 어퍼 바운드를 찾아라 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하는 숫자 K랑 M을 찾으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로어 바운드랑 어퍼 바운드에 대해서도
되게 어떤 사람들은 넉넉하게 찾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뭐 C라는 숫자가 우리가 뭐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만약에 뭐 한 10 정도 된다 쳤을 때 10이라는 숫자를 어떤 사람은 뭐 100부터 1까지 뭐 이렇게 에스티메이트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얘를 뭐 이 정도로 에스티메이트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아래에 있는 거는 좀 더 촘촘하고 타이트하게 에스티메이트를 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위에 있는 거는 조금 넉넉하게 한 거겠죠. 그래서 뭐 둘 중에 어느 게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좀 넉넉한 게 필요한지, 어떤 상황에서 좀 더 타이트한 에스티메이트가 필요한지, 그건 이제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뭐 이름을 굳이 붙여주자면 아래쪽이 좀 더 강하고 샤프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좀 더 C 쪽에 가까운 애들로 잡았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어떤 우리가 관심 있는 이 C라는 숫자에 대해서 어떤 부등식을 찾는데, 그게 이런 부등식을 만족을 한다면, 이 K 프라임이랑 M 프라임 좀 더 C에 가까운 쪽인 애들을 우리가 뭐 스트롱한 에스티메이트다, 좀 더 샤프한 에스티메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좀 더 멀리 있는 애들, C랑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은 뭐 좀 약한 에스티메이트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만약에 그냥 넉넉하게 정말로 그냥 C라는 어떤 숫자가, 우리가 지금 계속 수열을 다룰 예정이어서 뭐 어떤 수열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떤 수열이 6개인 거를 보이고 싶다. 아마 제가 뭐 예제로 풀지는 않았는데, 사실 뭐 이거의 극한이 2인 거는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이런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얘가 뭐 6개인 거를 보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얘를 샤프하게 에스티메이트 하면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얘가 3 이하인 거 정도는 샤프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로 샤프한 에스티메이트, 얘가 3인지 4인지 뭐 이렇게 좀 샤프한 에스티메이트를 얻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런 거 필요 없이 만약 얘가 수렴하는 거를 보이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뭐 굳이 샤프한 에스티메이트가 필요하지는 않죠. 그냥 6개인 것만 보이면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제가 뭐 3 이하다라고 해서 막 어렵게 샤프한 에스티메이트를 찾을 필요 없이 그냥 넉넉하게 뭐 한 100 이하다라는 것만 보여도, 우리가 여기에서는 뭐 수렴한다는 거를 알고 싶었으니까 뭐 6개인 것만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굳이 3 이하다라는 것까지 보일 필요는 없고, 그냥 100 이하 이 정도만 보여도 우리가 원하는 거를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샤프한 에스티메이트가 정말로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에스티메이트를 찾으면 좋을지가 좀 달라지겠죠. 이건 뭐 적당히 용어에 대한 얘기들이었고, 그다음에 몇 가지 예제들이 있는데, 책에 남아 있는 게 .2 A에 있는 예제인데, 이거에 뭐 어퍼 에스티메이트랑 로어 에스티메이트를 찾으래요. 그러면은 만약에 좀 더 샤프한 에스티메이트를 얻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보고 이거에 뭐 어퍼 에스티메이트랑 로어 에스티메이트를 찾으라고 하면은 어쨌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어떤 부등식을 찾아야 되니까, 어떤 부등식을 찾고 싶냐면 얘가 뭐 어떤 숫자보다는 작고 어떤 숫자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제 이런 부등식을 만족하는 양 끝에 있는 숫자를 찾고 싶은데, 뭐 이런 분들 보고 찾으라고 하면은 찾는 숫자가 뭐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누구는 되게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이거 역수니까 얘를 뭐 어떤 제곱식으로 묶어서 막 되게 샤프하게 찾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넉넉하게, 어차피 얘네 분모에 있는 거 다 양수니까 얘도 당연히 양수겠죠. 그래서 얘는 뭐 당연히 0 이상일 거고, 얘가 뭐보다 작는지 살펴보면은 분모가 1 이상이니까 얘는 1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넉넉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샤프하게 찾을 수도 있긴 하겠죠. 얘를 뭐 a제곱 더하기 2분의 3에 근데 뭐 그렇게 하진 않을 텐데, 어쨌든 얘도 어떤 2차 함수로 볼 수 있으니까 a제곱을 뭐 b로 치환하면은 b제곱 더하기 3b 더하기 1이니까 이런 2차 함수를 생각해서 좀 더 샤프한 에스티메이트를 찾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기서 뭐 그런 거를 물어보진 않았고 그냥 로어 에스티메이트랑
어퍼 에스티메이트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뭐 넉넉 잡아서 이렇게 찾아도 문제는 없겠죠. 네. 그래서 그냥 어퍼 에스티메이트랑 로어 에스티메이트를 찾으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얘네를 이런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거를 하나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적당히 넉넉 잡게 찾아주면은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거는 뭐 이런 어떤 수열이 주어져 있는데 이 수열의 어퍼 에스티메이트랑 로어 에스티메이트를 찾으래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문제에서는 얘가 2 이상이고 2분의 1 이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런 걸 바로바로 찾으실 수가 있나요? 이거를 좀 찾으려면은 우선 이렇게 써놓고 보면은 얘가 뭐 성립하는 거를 증명할 수는 있겠죠. 왜냐면은 여기에 있는 거 전개하면은 양쪽에 있는 거 어차피 분모가 다 양수니까 사인 제곱 n이고 뭐 이렇게 될 테니까 넘겨주면은 사인 제곱이 1 이하라는 거랑 얘가 동치니까 뭐 이쪽에 있는 어퍼 에스티메이트가 성립하는 거는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반대로도 똑같이 해보면은 반대쪽 부등호도 어렵지 않게 보일 수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차피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다 그러니까 사인 제곱을 코사인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n으로 보고 1 플러스 x분의 2 마이너스 x 뭐 이런 뭐 유리함수 그래프 그려놓고 최대 최소 찾는 거랑 뭐 똑같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 잘 하실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로어 에스티메이트, 어퍼 에스티메이트 찾아주면은 됩니다. 이거는 뭐 이런 에스티메이트는 그냥 찾는 거니까 아직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2.3절에 나와 있는 게 어떤 유계인 거를 증명하는 거. 유계인 거를 우리가 왜 증명하려고 노력을 할 거냐면 단조하고 그러니까 증가하고 감소하는 수열이고 유계이면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증가하고 감소하는 거 보이고 이제 유계인 것만 보이면 수렴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많은 상황에서 이 유계인 거를 보여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유계인 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라고 하면은 결국은 어퍼 에스티메이트를 찾기만 하면 되니까 어퍼 에스티메이트를 찾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유계인 거를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유계가 아닌 것도 보이는 상황이 종종 등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유계가 아니라는 걸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유계인 거를 보이려면은 AN이라는 게 뭐 어떤 숫자보다 모든 n에 대해서 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보이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유계가 아닌 걸 보이려면 어떻게 하죠? 유계인 거는 우리가 이게 유계라고 했으니까 유계가 아닌 걸 보이려면은 n이 충분히 커짐에 따라서 AN도 적당히 커지는 거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AN이 유계가 아니라는 걸 보일 때에는 우리가 어떤 로어 에스티메이트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로어 에스티메이트를 찾아야 되냐면 AN이 어떤 거보다 크긴 큰데 그 얘가 무한대로 가는 거를 찾으면은 AN은 유계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유계인 거를 보이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처럼 뭐 최대 최소를 찾는 문제랑 똑같으니까 우리가 어떤 함수 주어져 있고 어떤 뭐 부등식의 영역 같은 것처럼 뭐 정역이나 뭐 영역 같은 거 주고 최대 최소 찾으라는 거는 잘 찾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아마 미적분학 시간에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도 뭐 라그랑주 승수법 이런 걸 이용하면은 좀 더 복잡한 함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최대 최소를 잘 구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유계인 거를 보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항상 조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익숙하지 않은 부분은 유계가 아닌 거를 보이려면은 뭘 보여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뭔가를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제일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유계가 아닌 거를 보이고 싶은데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어쨌든 AN이 계속 커지는 걸 보이면 되겠죠. 왜냐하면 얘가 어떤 숫자로 이렇게 막혀 있지 않는다는 걸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가지고 와도 n이 충분히 커지면은 그 숫자를 뛰어넘는다라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만약에 an이 만약 b보다 다 작다라고 한다면은 뭐 n이 충분히 커져도 어쨌든 b를 절대 못 넘어서니까. 근데 an이 6개가 아니라는 걸 보이려면은 어떤 숫자를 가지고 와도 내가 뭐 100 아니면 뭐 만 이런 만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와도 an에서 an이라는 수열이 n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 100보다 커지는 순간이 분명 존재하면은 6개가 아니겠죠, 그렇죠? 내가 만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와도 n이 충분히 커져서 뭐 한 500번째 항부터는 만보다 커진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고, 또 만약에 누가 만 말고 뭐 한 10만을 가지고 와도 한 5000번째 항 정도 되니까 10만보다 커지더라, 이런 걸 보이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그런 명제는 조금 보이기가 힘드니까 보통 어떻게 많이 하냐면 an이 어떤 bn이라는 좀 잘 알려진 거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은데, 그 잘 알려진 게 어떤 성질이 잘 알려져 있냐면 bn도 무한대로 갈 때, 이런 명제를 보이면은 그러니까 an이 6개가 아니라는 거를 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우리가 많이 했던 예제로 이런 거 많이 했었죠. 제가 그때도 하진 않았는데 이거 여러분들 다 잘 하실 테니까. 이런 거 가지고 오면은 얘는 n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6개가 아닌 거를 보일 수 있죠, 그렇죠? 이걸 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이거를 뭐 2의 n번째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긴 한데 몇 개 항만 써보면 어 3분의 1은 4분의 1보다 항상 크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두 개까지는 또 2분의 1보다 크겠죠.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얘는 2분의 1보다 클 거고, 또 뒤에 있는 것들을 보면은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얘네들 각각은 다 또 8분의 1보다 크니까, 이거 아마 제가 괜히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다 크니까 4분의 1이고 얘도 4분의 1보다 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얘는 2분의 1들을 계속 더한 거보다 커지니까 얘는 발산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뭐 조화급수라고 부르는 뭐 이런 게 발산한다는 거는 여러분들 뭐 잘 증명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마 뭐 뒤에 예제로도 나오겠지만 이거랑 비슷하긴 한데 이렇게 제곱해서 한 것들은 얘는 발산하지는 않죠, 그렇죠? 이거는 수렴하는 거는 잘 알고 계시죠. 혹시 이거 수렴하는 거는 배우셨나요? 미적분학 시간에 혹시? 네, 그럼 이거는 제가 다음에 다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n분의 1들을 다 더한 거, 얘네가 발산한다는 거는 이거는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거 발산한다는 거는. 네. 그래서 뭐 어떤 게 발산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증명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2.4절에 나와 있는 것도 또 절대값에 관한 게 나와 있는데, 절대값이 뭔지는 다 잘 알고 계시니까 절대값에 대한 거는 제가 더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을 텐데, 보통 절대값을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어떤 a의 절대값이 n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뭐 이런 얘랑 동치죠, 그렇죠? 얘랑 동치니까, 그러면은 절대값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만 보이면은 이거의 어퍼 에스티메이트랑 로어 에스티메이트를 동시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상황에서 대부분의 상황에서 절대값을 많이 이용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동시에 어퍼 에스티메이트랑 로어 에스티메이트를 다 알 수가 있으니까. 또 하나 또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다라고 해서 얘를
뭐 절대값 a가 m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쓸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m을 이게 둘 중에 하나 큰 거로 잡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7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뭐 굳이 하나 더 이렇게 써서 절대값 a가 7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써도 뭐 되겠죠, 그렇죠? 네. 뭐 여기서 쓴 얘기가 이겁니다. m이 이거 둘 중에 큰 거를 잡아서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게 뭐 이런 거면은 절대값 a가 7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를 한 거니까. 네. 그래서 a라는 게 이제 이것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될 건데. a의 사이즈가 작다라고 하는 거는 절대값 a가 어떤 작은 숫자보다 작다라는 거를 보이면 되는 거고, 여기서 뭐 in 사이즈라고 썼는데 결국은 이거의 크기가 작거나 작다, 뭐 크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어떤 숫자의 크기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절대값으로 많이 얘기를 하니까 a의 사이즈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절대값 a가 크다라는 거를 뜻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만 잘 눈치를 챌 수 있으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없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an이라는 게 어떤 an이라는 수열이 좀 작다는 거를 보이고 싶어요. 그러면은 보통 만약에 이거를 보이면 an이 n분의 1보다 작다라는 것만 보이면 충분할까요? an이 작다라는 거를 보이고 싶은데, 만약에 누가 an이 n분의 1보다 작다라는 것만 가지고 an은 뭐 충분히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an이 만약에 양수라고 한다면은, an이 만약에 양수면은 뭐 요거를 만족하는 거니까 당연히 작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an이 양수란 얘기가 없으니까 an은 음수로 엄청 더 작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an의 사이즈는 점점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n분의 1보다 작긴 하지만 an이 뭐 마이너스 만, 뭐 이 정도만 an이 만약에 마이너스 만이라고 해도 n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an의 사이즈만 본다면은 an의 사이즈는 뭐 이미 마이너스 만 정도 된 거니까.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거의 절대값이 n분의 1보다 작다라는 거를 통해서 이거의 사이즈가 크다 작다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절대값 기호를 사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만약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an이 작다라는 걸 보이고 싶으면 절대값 an이 작다라는 거를 보이면 되지, 그냥 an이 뭐보다 작다라는 것만 보이면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an이 음수 쪽으로 더 작아질 수도 있으니까, 음수 쪽으로 더 작아진다라는 얘기는 an의 크기만 보면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뭐 어떤 숫자의 크기는 절대값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결국 절대값 기호라는 게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an이 마이너스 만이라는 게 되게 작은 숫자긴 하지만, 그러니까 음수로 엄청 작은 숫자긴 하지만, 아니지, 음수로는 큰 숫자인 거죠, 그렇죠? an 자체는 되게 작은 숫자인데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만 본다면은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두 개의 숫자의 차이가 작다라는 걸 얘기하려면은 그냥 뭐 a라는 숫자랑 b라는 숫자랑 차이가 작다라는 걸 얘기하려면은 그냥 차이를 얘기할 때는 그냥 a 빼기 b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거에 절대값 기호를 붙여서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두 수의 차이라는 거는 절대값 기호를 꼭 붙여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차이는 항상 양수가 되어야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몇 가지 예제가 있는데, 예제하기 전에 여기서도 절대값 기호에 관한 뭐 몇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이것도 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라든지 이런 삼각부등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뭐
더 자세하게 얘기 안 해도 얘도 n제로 다 확장해서 뭐 이런 부등식들이 성립한다는 거는 뭐 더 자세히 얘기를 안 해도 잘 알고 계시는 거니까. 근데 아마 요거는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얘랑 똑같은 얘기인데 뭐 이런 것들, 뭐 요런 거라든지 뭐 이런 거는 그래도 조금 뭐 익숙한 건 아니니까 요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간단한 부등식은 우리가 그래도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예제 2.4a에 있는 거는 SN이라는 게 개수들은 뭐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쓰기는 했지만 얘를 다시 쓰면은 이 개수 ci를 2의 i 제곱분의 1로 줬으니까 얘는 2분의 1 코사인 t, 4분의 1 코사인 2t, 8분의 1 사인 3t 이렇게 주어지는 수열이 있을 때 SN의 어퍼 에스티메이트를 찾으래요. SN의 절대값의 어퍼 에스티메이트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얘가 뭐 어떤 숫자보다 작냐, 뭐 이런 거를 찾을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데 얘는 그냥 계산을 하면 되겠죠. SN의 절대값이라는 게 결국은 이거고, 아까 얘기했던 이 부등식 절대값에서의 이 삼각 부등식에 의해서 이렇게 다 쪼갤 수가 있겠죠, 하나하나. 그리고 우리가 삼각 함수들에 대해서는 다 1보다 뭐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또 2분의 1, 4분의 1, 뭐 이렇게 돼서 뭐 얘네들을 다 더하면은 뭐 이렇게 돼서 뭐 적당히 1보다 작다라고 뭐 얘기를 할 수도 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증명하는 일들이 뭐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는 이거는 혹시 실수할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A의 절대값은 2 이상이고 B의 절대값이 2분의 1 이하일 때 절대값 A 플러스 B의 뭐 로어 에스티메이트를 찾아보래요. 그러니까 얘는 제일 작아지는 게 얼마겠느냐, 그러니까 이거 뭐 제일 작은 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거를 딱 생각했을 때 바로 답이 떠오르면은 되게 좋겠지만 뭐 그러지 않아도 이거 로어 에스티메이트를 찾아보면은 뭐 사실 뭐 아까 얘기했던 이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라 그랬으니까 뭐 절대값 A가 그러면 얘가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하니까 두 개 더하면은 2분의 3인 거 뭐 금방 알 수가 있긴 한데, 뭐 그렇지 않아도 뭐 저기서
절대값 a가 2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절대값 b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 그랬으니까 얘는 요 사이에 있을 거고. 그래서 a 플러스 b가 언제 제일 작아지는지, 절대값 취했을 때 언제 제일 작아지는지를 보면은 a가 2이고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뭐 아니면은 a가 마이너스 2고 b가 2분의 1일 때가 제일 작아지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그냥, 왜냐면 a가 더 커지면은, a가 만약에 3 정도 되면은 얘가 작아지려면은 b가 음수로 더 작아져야 되는데, 그래 봐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b의 최선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a가 양수면. 그렇죠? 그러니까 a는 양수 쪽으로 좀 작아야겠구나. 그래서 요 경우가 제일 작아질 거고, 만약에 a가 음수라고 한다면, a가 만약에 뭐 마이너스 3이 돼버리면은 a 플러스 b가 작아지기 위해서는 b라는 숫자가 더 커져야 되는데, 양수 쪽으로 더 커져야 되는데, b는 커봐야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a가 음수인 경우에는 b는 커봐야 2분의 1밖에 안 되니까 a가 음수 쪽으로 제일 작아야겠구나. 아니죠. a가 음수 쪽으로 제일 커야겠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2일 때가 제일 a 플러스 b의 절대값이 작아지는 경우가 되겠죠. 사실 뭐 말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부등식을 잘 알고 있으면은 뭐 이렇게 이용을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해서 증명을 하시면은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다음 시간에 같이 또 얘기를 해볼 텐데, 거기에 뭐 주의하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의 로어 에스티메이트를 찾으라고 했는데, 얘를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안 되는지, 뭐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틀린 얘기는 아닌 게, 얘는 어쨌든 양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음수를 가지고 와도 당연히 부등식은 성립해요. 여기 안에 어떤 숫자가 있어도 뭐 이렇게 써도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좀 안 좋은 에스티메이트는 필요가 없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에스티메이트 할 때는 어떤 목적이 있을 텐데, 이거는 어떤 뭐 목적에서든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는 에스티메이트예요. 얘는 적어도 양수니까 이런 부등식을 찾으려고 하면은 적어도 어떤 양수를 가지고 오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기는 합니다. 이렇게 해도 틀린 부등식은 아니에요, 그렇죠? 양수니까 양수는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쓸모 있는 에스티메이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여기는 사인 코사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는 고등학교 때도 하셨겠죠. 이런 거 막 루트 사인 뭐 n 더하기 뭐 알파 이런 거 가지고 와서 막 부등식으로 썼던 거 기억나시죠? 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그런 거 이용하면 좀 더 좋은 에스티메이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네. 뭐 이런 것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뻔한 에스티메이트를 얻는 거는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책에서도 뭐 멍청한 에스티메이트라 그랬는데, 뭐 사실은 멍청한 에스티메이트가 맞기는 하죠. 양수가 음수보다 큰 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우리가 필요로 하진 않으니까, 좀 더 정교한 에스티메이트를 얻으려면은 이런 그냥 부등식을 기계적으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계산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좀 할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선은 책에서는 우리 기호가 익숙하지 않은데, 책을 혹시 보신 분들은 책에서 계속 이제 이 기호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호가 책에 뭐 앞에 서문 뭐 이런 거에도 나와 보면은 이게 그렇게 스탠다드한 기호가 아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 기호가 그렇게 뭐 좋은 기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책에서는 많이 쓰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익숙하지 않고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호는 아니니까 얘랑 같은 얘기이긴 한데 저는 되도록이면은 이 기호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얘만 보면은 이제 조금 익숙해져서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A랑 B랑 이거는 비슷하다라는 기호죠. 그렇죠? 요거는 근사적으로 같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쓰니까 뭐 파이가 대충 3.14다 뭐 근사적으로 같다 뭐 이런 뜻인데 엡실론 정도만큼의 차이를 갖고 근사적으로 비슷하다. 그래서 A랑 B랑 차이가 어떤 엡실론이라는 숫자보다 작다라는 걸 뜻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많이 쓰는 기호는 아니니까 저는 되도록이면은 뭐 요 기호보다는 뭐 직관적으로 이게 훨씬 더 잘 와닿죠. A랑 B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다. 뭐 이 얘기를 뭐 굳이 뭐 이런 식으로 쓸 필요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책에 보면은 이런 트렁케이션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도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양수를 가지고 왔을 때 이 책에서는 특히 실수를 소수점 표현으로 나타내는 거를 그 방법을 되게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의 원소를 소수점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a라는 숫자를 a0, a1, a2, a3 이렇게 무한 소수로 나타내는 거를 뜻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당연히 a0는 정수 부분이라고 부르고 이게 뒤에 있는 거는 소수 부분이라고 부르는데 이거에 n번째 트렁케이션이라고 부르는 거는 n번째까지만 끄는 거 기호로는 a의 n 뭐 이렇게 쓰는데 얘는 까지만 끄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유한소수로 끄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실수를 무한소수로 좀 표현한다 그랬으니까 뒤에 쓸데없이 0들을 더 붙여주면 되겠죠. 있으나 마나한 0들을. 그래서 어떤 무한소수가 있을 때 사실 무한소수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거의 n번째 트렁케이션이 뭐냐라고 한다면 얘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그러니까 n번째 소수 n번째 자리까지만 끄는 거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a와 an의 차이가 얼마인지 얘랑 차이가 얼마 정도 될 거냐면 얘는 요만큼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죠? 파이로 예를 들어보면은 파이가 보통 1호 9위까지는 많이 외우는 것 같은데 그 뒤로는 뭐 외우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트렁케이션이라고 한다면 얘는 소수점의 첫 번째까지만 쓰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파이랑 파이의 첫 번째 차이를 생각해 보면 3.14 1592 점점점에서 3.1을 뺀 거니까 0.04 이렇게 되겠죠. 0.04 1592 점점점이니까 얘는 0.1보다는 작죠, 그렇죠? 얘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오는 숫자가 n인지 뭐 n 플러스 1인지 n 마이너스 1인지 이게 조금 궁금할 텐데 이 정도보다 작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두 번째 트렁케이션도 한번 해보면 비슷하게 파이 2는 3.14가 될 텐데 쟤네 둘의 차이는 0.001592가 되니까 얘는 0.01보다는 작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규칙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와 A의 n번째 트렁케이션의 차이는 10의 n제곱분의 1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뭐 바로바로 뭐 이런 식이 성립하는 게 딱 봤을 때 그렇지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잘 와닿지 않으면은 숫자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와서 직접 이렇게 써보면은 얘가 왜 0.1보다 작은지 뭐 0.01보다 작은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2.5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실수랑 뭐 유리수랑 무리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막 설명 없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실수는 우리가 영어로 real number라고 불러서 기호로 이렇게 R 옆에 책에 있는 거 보면은 조금 이렇게 옆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기호를 많이 쓰는데, 보통 글씨로 여러분들 쓰실 때는 R 옆에다가 이 짝대기 하나 더 그어서 많이 씁니다. 얘는 이렇게 실수 집합을 나타내는 거로 쓰고, 유리수는 뭐 영어로 우리가 rational number라고 부르긴 하지만 유리수라는 게 어쨌든 그 정수 두 개의 비율 아니면 뭐 몫으로 많이 쓰니까 쿼션트의 앞자를 따서 이게 Q로 많이 씁니다. 유리수 집합을 그래서 Q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정수는 Z로 많이 쓰는데, 저도 이거는 독일어 뭐 어디서 나왔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뭐 독일어 어디서 온 말이라고 해서 그 앞에 따서 Z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정수 집합을 우리가 나타낼 때는 Z로 많이 씁니다. 자연수는 뭐 내추럴 넘버에서 뜻해서 그 n자를 따와서 n 옆에 이렇게 짝대기 하나 그은 걸로 많이 씁니다. 요거는 이 책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미적분학 시간에 혹시 보셨을 수도 있고, 좀 이 기호들은 많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많이 쓰는 것들이니까 따로 설명 같은 거 필요 없이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라든지 표시가 있으면은 이거는 우리가 그냥 다른 설명 없이도 그냥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냥 x가 실수다, 이거는 n이 자연수다, 이제 요 정도는 이제 서로 합의가 다 됐다고 생각하고 별다른 설명 없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띠오렘 2.5에 나와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어떤 두 개의 대소 관계가 있는 실수에 대해서 어떤 유리수가 항상 그것들 사이에 하나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 아무거나 두 개를 가지고 오면은 그 두 개의 실수 사이에 유리수가 하나 반드시 존재합니다. 뭐 여기서도 할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랑 우리가 많이 앞으로 보게 될 게 존재성과 뭐 유일성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계속 만나게 될 겁니다.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거는 단순히 그냥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유일하다라는 얘기는 존재한다면은 몇 개가 존재하냐, 뭐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뭐 무수히 많냐 이런 것들. 그래서 유일하다라는 얘기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뭐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얼마나 많은지, 뭐 하나밖에 없는지, 뭐 무수히 많은지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하나는 반드시 있다. 어쨌든 하나는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로는 어떤 두 개의 실수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사이에 유리수가 반드시 하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무리수도 반드시 하나 있습니다. 자연수로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자연수 두 개 아무거나 가지고 왔을 때 그 두 자연수 사이에 자연수가 하나 반드시 존재하냐고 물어보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1이랑 2 가져오면 그 사이에는 자연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떤 상황을 생각하면 좋냐면, A랑 B가 되게 가까울 때, 사실 A랑 B가 차이가 되게 크면은
우리가 뭐 실수를 수직선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A랑 B가 되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증명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요 사이에 유리수나 무리수가 왠지 있을 것 같죠,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설마 없지는 않겠죠. 근데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지려면 얘네가 되게 가까이에 있을 때에도 이런 유리수랑 무리수가 반드시 있을까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선은 요거보다 더 쉬운 거는 두 개의 실수를 가지고 왔을 때 요 두 사이에 실수가 반드시 하나 존재할까요? 그러니까 아까 자연수 같은 거는 1이랑 2 가지고 오면은 그 사이에는 자연수가 없었죠, 그렇죠? 근데 실수로 예로 들면은 있을까요? A, B 둘 다 실수고 이 두 개의 실수 사이에 실수가 반드시 하나 존재할까요? 이거는 그냥 중간값 잡으면 됩니다. 그냥 뭐 아무거나 잡아도 되는데 그냥 절반 평균 내면은 평균도 당연히 실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실수 사이에 실수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뭐 중점을 잡아도 되고 뭐 3등분한 점을 잡아도 되고 뭐 아무거나, 왜냐면 여기서는 존재한다라는 얘기만 물어보고 있으니까 한 개가 있는지 두 개가 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니까 왜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중점 생각하면은 중점은 당연히 A, B 사이에 있을 거고 그리고 평균 낸 것도 당연히 실수가 될 거니까 그렇죠? A, B 실수면은 2분의 A 플러스 B도 당연히 실수가 되니까 반드시 실수는 존재해요. 근데 만약에 이 똑같은 얘기를 유리수나 무리수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A, B가 실수인데 만약 첫 번째 있는 명제에서 유리수가 반드시 존재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2분의 A 플러스 B 생각하면 그거는 이제 확답을 못 하겠죠. 운이 좋으면은 유리수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유리수가 안 될 수도 있기는 하죠. 만약에 되게 착하게 A는 0, 뭐 B는 1로 잡았으면은 중간값 하면 2분의 1이니까 얘 유리수니까 존재하네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지만 만약에 뭐 누가 루트 2랑 루트 3 가지고 오면은 2분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죠. 뭐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그 정도는 적당히 눈치껏 받아들이기로 하면은 2분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겠죠, 그렇죠? 뭐 이것도 증명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방법은 아까처럼 뭐 절반을 잡든 3등분점을 잡든 뭐 이렇게 등분점을 잡아서 하는 거는 유리수나 무리수에 대해서는 잘 안 먹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아까 얘기했던 n번째 트렁케이션을 잡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명제에 대한 증명을 해보면은 우선은 B는 일반성을 잃지 않고 0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0보다 작은 경우도 당연히 있긴 하겠지만 그거는 대칭적으로 생각을 하면 될 거니까 뭐 0보다 작은 경우는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우선은 B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그럼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첫 번째로 B가 유리수인 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B가 유리수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B가 유리수가 되면은 우리가 요거를 만족하는 거를 숫자를 하나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A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고 B가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우리가 실수는 소수점으로 무한소수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B를 만약에 B0점, B1, B2, B3 점점점으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 여기에 어떤 애가 분명히 있을 거냐면 사이에 들어가는 애가 반드시 하나 있을 거예요. A랑 B 사이가 아무리 가까워도 그 사이에
요 정도를 만족하는 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혹시 이게 잘 와닿지 않으면은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랑 B 사이가 거리가 되게 먼 경우를 생각하면은 좀 많은 얘기들이 당연해질 거니까 A랑 B 사이가 되게 가까운 경우가 조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되게 가까운 경우로 생각을 해보면은 A가 만약에 뭐 1이고 여기가 뭐 1.000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가까운데 요 사이에 어떤 유리수가 반드시 존재할 거냐면은 1.00001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 소수점이 하나 더 뒤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반드시 하나 존재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 사이가 아무리 가까워도 그 사이에 소수점 하나를 반드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뭐 얘만 넣을 수는 있는 건 아니고 0을 더 붙인 것들도 당연히 넣을 수가 더 있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가 몇 개 있는지, 우리가 A랑 B 사이에 유리수가 몇 개 있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냥 적어도 그냥 하나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니까 적당히 하나 이런 거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분명히 있으니까 n번째 트렁케이션 하나가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는 A와 B 사이에 유리수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줘야 될 거는 얘가 정말로 유리수냐 라는 거 한번 짚고 넘어가긴 해야 되죠. 이런 거는 그래도 언급은 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A랑 B 사이에 어떤 숫자가 있길 원하냐면 유리수가 있기를 원하니까 아까처럼 뭐 루트 2, 루트 3 가지고 와서 절반 뭐 얘는 유리수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근데 1.00001 얘는 당연히 유리수죠, 그렇죠? 얘는 분수로 그러니까 자연수분의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유리수가 돼서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B가 유리수가 아닌 경우를 생각하면은 이것도 유리수인 경우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A랑 B가 있고 얘가 유리수가 아닌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B랑 아주 가까이에 있는 유리수를 하나 잡아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 사이에도 우리가 이런 애를 하나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유리수인 경우랑 마찬가지로 n번째 트렁케이션을 생각을 하면은 그 사이에 유리수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쨌든 소수점을 이용을 하면은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리수가 하나 존재한다는 걸 두 번째로는 만약에 B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경우에는 좀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게 B가 0보다 작다라 그랬으니까 뭐 0이 어딘가에 있을 거고 B가 있고 A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다 양수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거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얘가 충분히 양수가 되게끔 자연수를 더해줘요. 이렇게 하나 더해주고 나면은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뭐 사실 얘가 양수일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B 플러스 n이 양수가 되게끔 어떤 자연수를 더해줄 수가 있죠, 그렇죠? B가 음수인데 뭐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는 잘 관심은 없는데 어떤 자연수 충분히 큰 자연수를 더해주면은 B 플러스 n이 항상 0보다 크게끔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동의하시죠? B가 음수인데 뭐 정 안 되면은 그거에 뭐 정수 부분 생각해서 정수 부분에다가 1 정도 더한 거 생각하면은 만약에 B가 마이너스 루트 5다. 그럼 얘는 뭐 마이너스 2. 얼마니까 한 3 정도 더해주면은 양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수 n을 더해주면 양수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했던 게 뭐냐면은 적어도 얘가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는 유리수가 하나 존재한다는 건 알아요. 요 사이에 유리수 하나가 존재한다는 건 알고 그러면은 n을 빼주면
A랑 B 사이에 이런 숫자가 하나 존재한다는 걸 아는데 얘는 유리수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유리수에서 자연수 빼면은 여전히 유리수가 되니까. 그래서 B가 0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두 번째 얘기했던 거는 어떤 두 개의 실수에 대해서 어떤 무리수가 존재하는지를 물어봤는데 이거에 대한 증명은 뭐 책에 또 좀 잘 나와 있는데 우선은 루트 2가 무리수인 거는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겠죠. 루트 2 무리수인 거 증명은 다 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이거 뭐 루트 2를 뭐 기하 분수꼴로 이렇게 나타내고 양변 제곱하면은 뭐 서로 소인 거 나타내고 얘가 그러면은 m도 2의 배수고 n도 2의 배수니까 모순이다. 뭐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제가 뭐 더 자세하게 하지는 않아도 뭐 요거는 알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또 뭘 알고 있냐? 뭐를 여기서 증명을 할 수가 있냐면 어떤 유리수에 대해서 어떤 유리수에다가 얘를 더한 것도 무리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뭐 과제로 내는 거는 아닌데 요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에 뭐 퀘스천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R이 유리수고 N이 자연수일 때 얘가 굳이 문제로 적으면은 뭐 이런 문제가 될 텐데, 어떤 유리수에다가 어떤 n분의 루트 2 같은 거를 더했을 때 여전히 무리수가 되는 거를 보여라. 그럼 우리가 무리수인 거를 보일 때는 뭐 매번 증명하는 방식이 똑같았죠.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면 되니까. 뭐 이것 그냥 얘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은 R도 유리수였으니까 n분의 루트 2도 여전히 유리수가 돼요. 왜냐면 유리수에서 유리수 뺀 건 유리수니까. 근데 루트 2가 그러면은 또 유리수에다가 자연수 곱한 건데 이미 우리가 루트 2가 무리수인 거를 알아요. 근데 유리수에다가 자연수 곱한 거는 여전히 유리수니까 뭐 모순이 되겠죠. 네. 뭐 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왜냐면 무리수인 거를 증명을 할 때, 그러니까 무리수인 거를 보일 때는 우리가 늘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고 모순을 찾았죠.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무리수라는 거를 정의할 때도 유리수가 아닌 걸로 정의를 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정의 자체가 무리수의 정의 자체가 유리수가 아닌 애니까 무리수인 걸 보이려면은 유리수가 아닌 거를 보여야 되고 유리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모순 찾으면 되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우선은 무리수가 하나 존재한다라는 거를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우선은 뭘 알고 있냐면 A, B 사이에 어떤 유리수가 존재하는 거는 알아요. 그렇죠? 이런 유리수가 하나 존재하는 건 아닌데 여기다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엄청 큰 자연수 n이 있을 건데 뭘 만족하는 자연수가 있을 거냐면 이거를 만족하는 사실 뭐 이거 여기 있는 거는 필요 없고 요런 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이 반드시 존재할 거예요.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면은 뭐 얘도 뭐 완전 당연한 건 아닌데 잠깐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R은 A랑
요거를 만족하죠, 그렇죠? 얘는 유리수고 얘는 실수고. 근데 이거를 만족한다는 게 뭐냐면 n분의 루트 2가 b-r보다 아이고 네, 큰 거고, 얘랑 똑같은 게 n이 b-r분의 t보다 크게끔 잡아주면은 이런 자연수 n은 반드시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생각하는 상황도 a랑 b 사이가 되게 간격이 좁고, 만약에 이 r이라고 찾은 우리가 요 유리수도 사실은 만약에 b 쪽에 되게 가까웠다. 만약에 r이 요 멀리 있으면은 왠지 요 사이에다가 n분의 2 정도 더, n분의 루트 2 정도를 더 끼워 넣는 거는 어렵지 않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a랑 b 사이에 유리수 r이 존재하는 거를 아까 보였죠, 그렇죠? 첫 번째 문제에서 보였는데 r이 만약에 a 쪽에 더 가까워요. 그러면은 요 r에다가 뭔가 좀 더 더해서 한 요 정도가 되는 n 정도를 잡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살짝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r이라는 애를 찾긴 찾았는데 만약에 얘가 이 b에 되게 가까워요. 이미 엄청 가까운 r을 찾았어요. 그러면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r에다가 우리가 주장하는 기로는 여기다 어떤 숫자를 더 더해도 여전히 b보다 작게끔 해주고 싶어요. 근데 걱정이 되는 거는 이미 r이랑 b가 충분히 가까워서 n분의 루트 2만큼의 공간도 없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너무 가까우면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결국은 요거를 만족한다라는 부등식이 뭐랑 똑같냐면 얘랑 똑같고, 얘가 요거랑 똑같으니까 b랑 r 사이의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n을 더 크게 잡아주면 돼요. 왜냐면 b-r은 당연히 양수니까. 얘는 양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n을 반드시 잡을 수가 있어요. 얘가 엄청 작으면은 당연히 n도 엄청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잘 들어맞죠. 그러니까 r에다가 그러니까 b랑 r 사이가 아무리 가까워도 그러면은 더하는 숫자를 되게 작은 숫자를 더해주면 돼요. 엄청 작은 숫자를 더해주면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n을 충분히 키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 큰 자연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한 요 정도를 만족하게끔 n분의 루트 2를 더해주면은 아까 우리가 보였던 게 우선은 얘는 무리수고 유리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얘는 우선은 유리수가 아니고 무리수고, 당연히 a랑 b 사이에 잘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티어렘 2.5에서 얘기한 거는 실수 두 개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실수 두 개의 실수 사이에 유리수도 하나 있고 무리수도 하나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적어도 하나씩은 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엄청 나중에 실수가 되게 빼곡하게 있다라는 얘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실수에는 빈틈이 없다라는 거를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 그 얘기는 뭐 이걸 통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직선상에 구멍이 없는 거,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문제인 수도 있는데, 구멍이 없으니까 실수 이런 수직선상으로 잘 나타낸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연수를 우리가 수직선으로 나타내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자연수는 1, 2, 3, 4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늘 실수는 수직선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게 실수 사이에는 빈틈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뭐 이런 자세한 얘기도 나중에 다 등장을 하니까 그때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얘기했었던 건 사실 앞에 좀 몇 가지 얘기했던 거, 뭐 절대값이라든지 뭐 부등식이라든지 뭐 어퍼 에스티메이트, 로어 에스티메이트 이런 것들은 다 뭐 엄청 중요한 얘기들은 아니었고, 사실 오늘 얘기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은 요 티어렘 2.5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네. 실수 두 개를 가지고 왔을 때 우선은 실수 두 개 사이에 실수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는 잘 알고 있고, 근데 그게 뭐 모든 숫자에 대해서 다 그렇지는 않았죠. 뭐 자연수 같은 거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실수도 하나 분명히 있고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네, 오늘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뒤에 있는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